큰 얘기는 조금 앞에서 들으신 게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논술은 두 가지 면에서 좀 특이한 전형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좋은 점이죠. 한 가지는 정시나 학생부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거는 뭐냐면 합격률이 정말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대학에 간다는 건 장점이 되는 거고 높은 대학에 갈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은 나쁜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는 건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건 불가능해요.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은 합격률이 높아요. 합격률이 높아. 왜 높냐면은 낮은 학교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어우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시에서 보통은 학생부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학생부랑 논술을 좀 밸런스를 맞추면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중경님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림 말고는 다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하고 좀 예전부터 워낙 돈독한 사이였기 때문에 대치동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건 학림밖에 없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고 학림의 장점은 뭔가 생각해봤는데 강의 프로그램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학원비가 좀 쌉니다. 딴 데가 좀 비싸고 여기가 제일 싸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뭐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 뭐 예전 같으면은 논술 들으러 대치동 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대치동하고 동일한 강의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학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면요. 작년에, 올해군요. 올해 공부했던 친구들의 합격생을 갖다가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 거고, 오늘 28일이죠. 오늘까지가 추합 마감이에요. 마감인 거고, 요거는 작년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작년에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인 거고, 그 다음에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올해는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요거는 집계 중이거든요. 최종 명단은 다음 달쯤 나올 건데, 매년 비슷해요. 올해도 연대 경제도 갔고, 성대 인문도 가고, 서강대 사과, 한양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다양한 학교들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매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요건 뭐 학교들이 보낸 거고 제가 기억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거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친구는 딱 이 강의실이에요. 이 강의실에 저 조기 창문 옆에 항상 앉는 친구였는데 성대, 경희대를 붙었습니다. 떨어진 건 어디 떨어졌냐면은 연대 떨어졌어요. 연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강대, 중앙대는 시험으로 못 갔어요. 왜 못 가는지는 아세요? 처적 안 맞아서 못 갔고 그 다음에 성대 경희대 붙고 외대는 대기 받았습니다. 아직 이 친구는 뭐 고민 없이 성대 가게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용화여고 학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대, 경희대, 건대 붙었으니까는 뭐 제가 끝까지 확인 안 해봤지만은 이대 갔겠죠, 그렇죠? 이렇게 붙은 친구도 있고 이 친구는 중대, 외대, 홍대고 제가 기억하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외대, 동대, 홍대, 항공을 붙었는데 논술은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논술이 붙는 게 운이 좋아서 붙는 게 아니냐. 붙고 떨어지는 게 운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제가 이 친구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외대 러시아어학과 썼어요. 그래가지고 27대 1. 동대가 경찰행정 44대 1이었고 홍대가 법학 51대 1이었고 항공대가 경영 37대 1이었어요. 이 네 군데 대학을 갔다가 동시에 운으로 붙을 가능성은요. 224만 분의 1이거든요. 이 학생이 224만 분의 1을 갖다가 운으로 뚫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논술 안 했겠죠. 그 좋은 운빨로 수능 찍어가지고 서울대 갔겠죠, 그쵸? 실제로 논술을 붙는 애들은요, 얘는 정말 다 붙은 케이스였어요. 두 개 더 못 썼냐면은 성대, 서강대 썼어요. 성서는 역시 시험장에 못 갔어요. 차도 못 맞추고 성서 못 가고 맞췄는데 이 학생 수학이 6이었거든요. 국어가 4, 수학이 6, 영어 2, 탐구가 2, 3이었어요. 그래서 맞출 수 있었던 게 외대하고 홍대가 최고점이었던 겁니다. 성대 서강은 처저 아웃됐던 거고요. 그래서 4개 시험 봐서 4개 다 최초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 논술이 붙고 떨어지는 게 운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생이 쓴 글은 외대가 보기에도 좋은 글이고 동대나 홍대나 항공대가 보기에도 가장 탁월한 글이었던 겁니다. 글만 잘 쓰면은 지원하는 모든 학교에 붙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제일 큰 거 이 학생이 수학 6이었다는 거죠. 수학 6이면은 답이 없는 거죠. 정시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논술로는 4개 중에 골라서 어디 갔냐면은 고민했어요. 경찰행정하고 러시아어 고민하다가 외대 러시아어 갔습니다. 이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는 카대 다녔던 친구였어요. 현역으로 카대 갔다가 이번에는 재수해서 한양대 논술로 갔습니다. 이 학생은 수학이 5였어요. 카대가 한양대는 말도 안 되는 차이인 건 아시죠? 그렇죠? 정말로 인생의 컬러가 바뀌는 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수학 5, 수학 6이지만 글로 모든 걸 뚫어내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얘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역시? 곱하기 2는?
이 학생이 학님이 한 명 있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학님이 한 명 있고 대치 한 명 있었어요. 성과 이름이 동일했습니다. 성과 이름이 동일했는데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를 써가지고 둘 다 붙었어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게 뭐 옳은가 싶었는데 둘 다 같은 합격증을 보내줘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래 니네 가서 만날 테니까 잘 놀아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학님 조씨고 또 하나는 대치 조씨인데 학님 조씨가 건대 붙고 좀 있다가 서강대 붙어가지고 만나긴 글렀어요. 서강대로 갈 겁니다. 얘는 누구냐면 제가 올해 논술로 광운대부터 보냈어요. 광운대를 보내고 어머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4년 전에 얘 언니를 제가 외대 논술로 보냈더라고요. 그동안 말을 안 해서 몰랐죠. 그래가지고 언니 보내고 이 녀석 보내고 하시는데 어머니께서 논술 언제까지 강의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동생 있다 하시네. 동생 몇 학년이요? 언제 시험 봐야? 그러니까는 초등학생이래.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첫째하고 둘째 보냈으니까는 얘까지는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조만간에 짧은 시간 내에 은퇴하기는 힘듭니다. 자, 제가 작년 거부터 올해 거까지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더 애들이 생기긴 할 겁니다. 매년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대학, 정말로 뭐 연대부터 뭐 작년 같으면 단대까지 원하는 건 다 보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항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년에도 이제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25학번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걸로 가려면 이제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진 않을 거예요. 거기 여기 사이에 보면은요 종이가 하나 들어있죠. 맞아요. 거기 복사물이 있어요. 복사물에 보면은 7쪽에 있어요. 7쪽에 보시면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에요. 그거는 보시면 압니다. 그거는 원하는 학교는 보시면 아는 거고 제가 그 자료를 보는 법만 설명드릴게요. 수능 최저는 점수하고 등급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등급을 얼마나 잘 맞췄냐 보는 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학생은 수학이 6이고 국어가 4지만은 최저를 맞췄던 거였어요. 2합 4를 갖다가 영어 2, 탐구 2로 2합 4 맞추면은 학교가 보기에는 최저를 맞춘 겁니다. 학교는 그냥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냐 패스하고 페일만 보는 거지 이 최저를 얼마나 잘 맞췄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능 만점 받건 턱걸이로 2합 4를 맞추건 똑같은 애입니다. 이건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신경 쓰기 아니고 맞추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글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 더. 원래 논술의 경쟁률이 정말 살벌한데 최저를 맞추면은 점점 떨어져요. 이게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최저 맞추면은 보통 한 절반, 2분의 1로 떨어지거나 많이 떨어지면 4분의 1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점점 맞추는 애들이 줄어드는 거냐? 문과 애들이 학업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불가피하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최저 변동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저를 맞췄을 때 붙기가 정말 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전 과목 다 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잘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애들이 3화 맞추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하고 경쟁하는 국어하고 수학에서 등급 나오는 거 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맞추는 거는 영어 사탐이에요. 니네가 양심이 있으면 영어 유치원부터 다녔으니까는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영어랑 네가 자신 있다고 선택한 사탐 요거 두 과목 맞추는 건 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다 맞추면 좋지만 세네게 좋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보통 제가 보내는 친구들은요 중대 중위권 대학 애들은 요거 두 개는 할 수 있어요. 요거 두 개 맞춰가지고 붙는 애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두 과목 정도는 최저에 맞춰주면은 길이 엄청 넓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사탐으로 2합 5가 되면은 2등급 3등급이 돼버리면은 경희대까지 가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학 2등급 받으라는 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잘 못 받신다 애들이. 우리 반 애들 논술을 붙는 애들 평균적으로 수학 등급은 4가 조금 넘어가요. 4에서 4.5 정도 사이 되는 거고요. 내신은 보통 3에서 6 사이입니다. 1, 2등급 애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딴 건 모르더라도 두 개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잘 쓰는데 최저 안 맞아서 떨어지는 애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저 늘 중요해요. 반면에 자료의 8페이지에 보시면은 내신이 있어요. 얘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 아니고 학교마다 있지만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신은 내신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대, 고대, 성대, 경희대, 이대 다 내신 다 버렸어요. 내신 다 버렸고 내신을 반영하는 애들도 감점이 거의 없어요. 서강대 보이시나요 혹시 거기? 내신에서? 서강대가 몇 등급까지 합격이 가능해 보이세요? 1등급 10점 주거든요. 100점 만점에서 1등급이 10점이에요. 그 다음에 몇 등급까지 생존이 가능할까요? 8이에요, 8. 전교 1등은 하고 8등급 사이가 0.3점 점수 감점이 있는 거거든요. 9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8도 어려운 거 아시죠? 8등급 받기 되게 힘들어요. 8등급 받으려면은 3년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실수하면은 7등급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악한 애들 아니면은 9만 아니면은 근데 사실 9가 돼도
6장 쓰는 게 가능해요. 내신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검정고시 같이 비교 내신인 경우에는 논술 100% 반영하는 겁니다. 내신이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 자리에 논술 점수가 대체돼 버리는 거. 그래서 글만 잘 쓰면 합격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자료에서 한 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구족이 되겠다. 구족 보시면 논술 전형의 문제 유형은 인문 보는 애도 있고요. 수리가 추가되는 애가 있고 영어 추가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인문이 본질이긴 한 건데 수리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연대도 수리 보거든요. 연대 수리를 풀려면 몇 등급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자연계 연대 수리를 풀려면은 연대 붙는 게 아니고 연대 반, 학원에 있는 연대 반에 들어가려면 기본 자격이 수학 1등급이에요. 수학 2등급을 하고 나서 안 받아요. 연대 승산이 없거든요. 자연계 1등급이 필요한 거고 인문논술은 애들이 답변하는 게 보통 4등급까지는 큰 무리 없이 풀었어요. 그 다음에 5등급 초반까지는 풀었고 5등급 중반 넘어가는 데는 수리 거의 못 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대나 중대나 이대가 수리 문제를 낼 때 수학을 잘하는 뽑자라는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4등급 정도면 충분히 풀어요. 그러면 수리 왜 보는 거냐? 수학 시간에 눈을 감고 있던 애들 갖다가 걸러내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수학에 대한 개념이 완전 날아가 버린 애들, 수학을 포기한 애들은 안 뽑겠다는 거예요. 영어도 비슷해요. 영어도 보면은 영어 제시문이 몇 개 나옵니다. 근데 되게 쉬워요. 연대만 어려워요. 수학은 건대는 3은 필요하고 한양은 2가 필요하고 연대는 영어가 3은 필요해요. 이렇게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영어도 되게 쉽습니다. 영어도 약간 수능 최저 같은 기능이에요. 정말 영어를 버렸거나 정말 수학을 내던졌거나 이런 애를 걸러내겠다는 거지 이거 타고난 애를 뽑는 건 아닙니다. 그럼 변별력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문입니다. 인문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만 잘하면은 승산이 있는 거였어요. 인문은 다 같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어랑 수학은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중간에 따라가기 어렵지만 인문논술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자료에서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많아요. 제가 중요 질문 이게 설명드리면은 논술을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오신 요 분들은요. 이분 중에 한두 명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인문논술 원서를 쓸 겁니다. 쓸 텐데 원서를 쓸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건데 하기 쉽지 않거든요. 논술을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액션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이 질문이 가장 커요. 논술이 로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경쟁이 워낙 살벌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게 옳지 않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대는 논술이 42대 1이고 올해 정시는 요거는 올해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작년 겁니다. 정시가 4대 1이에요. 그러면 정시가 10배가 쉽잖아요. 지금 경쟁률이. 10배가 논술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논술은 355명 뽑아요. 경쟁자가 15,000명이 오기 때문에 나누기 하면은 42대 1이 나오는 거예요. 요건 쉬워요. 이게 문제입니다. 정시는 인원이 1,500명이에요. 한 4배를 뽑죠. 그러면은 경쟁이 4대 1이면은 지원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500명 뽑는데 4대 1이면 지원자 몇 명이게요? 6,000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원자 6,000이 맞아요. 지원자 6,000이 맞는 건데 경쟁자 몇 명이냐면요. 수능 봐서 서울대 연대까지 가겠다고 생각하는 데가 우리나라 몇 명이게요? 5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은 수능으로 서울대 연대 가기 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인데 그러면은 왜 4대 1처럼 보이느냐? 50만 명은 전부 다 연대 서울대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애들인 겁니다. 얘네가 연대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떨어지는 거냐? 말씀드린 6천 명을 제외하고 나면은 49만 4천 명은 연대에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떨어지냐? 수능 보는 당일날 떨어지는 거예요. 수능 보는 당일날 원서조차 써보지 못하고 연대에 떨어지는 애가 49만 4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6천 명이 쓸만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었던 거였어요. 6천 명이 써서 4,500이 떨어지고 1,500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연대 갈 경쟁률은요, 실제로는요, 333대 1이에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연대 논술로 가는 게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연대 가는 거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대 가는 게 정시를 가거나 학생부를 가거나 논술을 가거나 원래 어렵겠죠. 세상에 정시 경쟁률이 4대 1이라는 거는 원서 쓴 애들이 4대 1인 거고 전 학생 다 끌어모으면 50만 명이에요. 논술은요. 연대는 수능 최저도 없고 내신도 없거든요. 연대에 쓰겠다고 전국에서 어떤 제한도 없지만은 결국은 다 모아봤자 15,000명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논술은 경쟁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전형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수험생은 수능 공부하고 내신하지만 논술을 공부하는 애들은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요. 논술은 실제 경쟁률이 낮은 전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예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업을 한번 하고 나면 우리 애가 논술에 재능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논술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계속하고 없다 그러면은 내신하실 건가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제 논술에 재능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여쭤보죠. 어머님 그 새끼시네. 어머니 아이가 수학 공부하고 있나요? 하죠. 지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건데 수학에 재능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수학 영재다. 수학 천부적 재능이 있다고 느끼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인 거 아세요? 수학에 재능이 없잖아요. 재능이 없는데 왜 공부하죠? 재능도 없는 과목을 왜 공부하는지 아세요? 재능이 없어도 공부하면 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수학은 재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닙니다. 국어 재능이 있나 궁금하지 않잖아요.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 공부 기출문제 열심히 풀면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도 재능으로 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논술은요. 실제로 대학이 진행하는 설명회에서 논술 출제위원장한테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 당연히 이거죠. 어떻게 하면 논술 잘 쓸 수 있나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다 똑같아요. 모든 대학은. 뭐라 그러냐? 혹시 자녀분이 논술에 재능이 있나 알아보시라고 말하는 사람 다 한 명도 없습니다. 독서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서 지금 하면 앞으로 10년 걸리거든요. 다 뭐라 그러냐? 출제위원장들은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 붙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나요? 탁월한 재능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닌 거고요. 저는 예를 들는 거예요. 저는 올해 경희대 내년에 경희대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제시문은 모르죠. 문제는 안 바뀌어요. 문제는 복사해 붙여놓는 거고 제시문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면은 누구나 푸는 게 가능한 시험인 거예요. 논술은 재능이 아니고 학습과 노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 논술은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시작할까 고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상한 질문이에요. 수학 공부 언제 시작할지 고민하시나요? 수학 언제 시작하는 거냐면요. 수학을 봐야겠다고 판단된 순간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부터 당연히 하는 겁니다. 논술을 언제 공부하는 시작하는 거냐? 논술 전형에 지원하겠다고 판단된 시점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논술은 이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논술이 필요하구나라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냐면 2학년 끝나는 겨울방학 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몇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는 꽤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6모까지 올라가요. 6모 끝나고 나면 안 올라갑니다. 6모 끝나고 나면 모두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진전은 별로 없어요. 반면에 6모 전까지는 지금부터 6모까지는 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진짜 많은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반면에 내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신은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2학년 끝나고 나면 우리 애가 학생부를 어디까지 갈지가 방향이 잡혀요. 그 선이 만족스럽다 싶으면 논술은 필요 없는 거고 학생부로 가는 겁니다. 반면에 학생부로 갈 수 있는 선이 그려지는 건데 그 높게 가고 싶다. 연고대까지 가고 싶다. 판단이 된다라면은 논술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 시점이 2학년 끝나고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에요. 이게 대부분 애들이 언제 붙냐도 제가 가끔 보여드려요. 논술을 붙는 애들이 언제 공부를 시작했냐. 대학교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면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연대 간 애들은 고2 끝난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성대 고2 겨울방학, 고2, 고3, 3 이렇게 쭉 나와요. 물론 제가 제가 진짜 싫어하는 애가 얘예요. 한양대 정보시스템 간에. 인터뷰하는데 논술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시험 보러 갔는데 붙었어가 말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드물어요. 우리 애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동대 홍보대사 이런 애 다 말하는 게 다양한 시점이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제일 많은 거는 고2 겨울방학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고3의 여름방학, 그 다음에 대부분 떨어지는 게 수능 끝나고 온 애들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은, 붙는 애들은 보통 8개월 조금 남짓 공부하고 붙은 애가 평균적이긴 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렸더니만 어머니께서, 어떤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4월부터 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평균이 8개월이고요. 당연한 거예요. 시작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합격 가능성 높아지는 겁니다. 논술만 그러진 않겠죠. 국어도 수학도 탐구 논술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준비한 애가 잘해요. 감자 캐는 것도 십자수도 오래 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논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오래 준비한 애들이 잘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연대가 진행한 설명회가 있었어요. 설명회에서도 얘가 이제 논술을 붙은 애예요. 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학생이. 수능 위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최선의 시간은 고정해두고 논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논술에 투자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얘가 얼마나 지혜로운 거냐면요. 대부분 애들은 수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능이 논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능만 하는 거예요. 수능이 논술보다 중요하죠. 근데 수능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능을 보고 같은 달에 논술도 볼 거거든요. 이 학생이 똘똘한 건 수능에다 전부 다 투자하고 나머지 논술에다가 일부 투자했다는 겁니다. 제가 붙인 애들은 토요일 하루를 갈아넣진 않았어요. 제가 붙인 애들은 전부 다 일주일 4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업할 때 제가 보통 이 강의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실 문 열고 들어와서 문 닫고 나가는 시간 딱 4시간 동안만 논술하라 그래요. 그동안에 4시간 동안에 글 쓰고 강의하고 참석하고 모든 걸 끝냅니다. 그러면은 문 닫고 나가면 뭐하냐? 수능하는 겁니다. 수능에 나머지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시도 가고
수능 쳐져도 마취하지만 논술에서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딱 요 4시간 안에 추가적인 과제도 나오진 않고요. 딱 4시간만 했을 때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을 애들에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조금씩은 하는 거예요. 논술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랫동안 지속하는 겁니다. 4시간 동안만 지속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전략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제가 아까 앞에 선생님 하신 거 조금 봤는데 약간 비슷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잘한 건 빼버릴게요. 제가 보기에 3합6이 되면 연고성하고 서중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해지는 거고 2합 4호가 나오면은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연대 써야 돼요. 연대는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대 쓰는 거고 경희대, 외대, 건동구까지 쓸 수 있어요. 2합 6, 7이 나오면은 여학생들은 갈 데 많아요. 성신, 덕성, 동덕, 서울대 많은 거고 남학생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천, 먼 데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등급마다 조금 지금 등급하고 좀 다를 거예요. 6월 등급은 좀 다를 텐데 조금 낮아지겠죠. 근데 도전해 보시는 학교는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정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건 달라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논술 공부 잘하고 수능 잘해서 대학 가야지 이거랑 내가 4합 5를 맞춰가지고 경희대 가야지랑은 달라요. 문과 애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학업 능력이 좀 낮은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목표가 불분명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어디 가겠다. 이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은 조금 뚜렷합니다. 대학과 학과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건데 동기부여가 되게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요 정도 맞춰가지고 경희대까지는 가겠다. 라고 생각하고 경희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다면 훨씬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신이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면은 전 학생부 쓰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논술 6논술보다는 학생부를 조금 보수적으로 좀 쓰고 그 다음에 논술로는 최저 맞춰가지고 좀 상위까지 보수적인 3개, 도전적인 3개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과생이 올해 되게 많습니다. 지금 12월에 상담해 보면은 40에서 30% 정도가 이과생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요거 보면 고민해 보세요. 이거 이과 분도 계실 텐데 의대 가면은 좋은 건데 의대 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지간한 서울이 밑에 있는 공대 가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연대 경영이 취업 훨씬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대보다는 상경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의대가 아니라면은 인문으로 와서 상경 전환 친구 되게 많아요. 과탐 사탐인데 요즘 애들이 이제 과탐에서 등급이 나면 상관없는 건데 잘 안 나오면 사탐으로 오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사탐런이라고 해요. 과탐에 의대 자원들이 몰리면서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탐 오면 등급 되게 편하게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인문논술 최저는 과탐으로 맞춰도 되고 사탐으로 맞춰도 되는 겁니다. 어느 걸 맞춰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미적 보는 문제는 없어요. 인문논술에서는 공통만 보거나 아니면 일부 대학이 확통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확통 안 했으면은 확통을 안 보는 대학 수리 논술로 보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고 진짜 수리가 싫다 그러면은 수리 빼버리고 수리 없는 대학으로 통해서 상경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묘하게 이과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는 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제 강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강의를 이렇게 해요. 문제들을 정리해보면은 5개를 벗어나진 않아요. 예컨대 연대 4문제 내거든요. 연대는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비교 적용하고 견해와 자료와 수리를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어요. 내년에 새로 생기는 고대 역시 수리만 빠지고 4개에서 나오고요. 이건 뭐 상위대학뿐만 아닌 거고 성신여대도 수리만 빼고 나머지 4개는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1, 2월에는 이게 1월부터 필요한 이유가 1, 2월에는 비교를 열심히 집중하는 파트가 생겨요. 이게 7월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8월부터는 가로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양한 학교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원래 이과 나와가지고 이과에서 저는 공대 다녔어요. 공대 다니다가 저는 기자하고 싶어가지고 연대 언론홍보로 바꾼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수학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는 인문논술과 수리논술을 분리하지 않고 수리가 나오는 경우는 같이 풀어줍니다. 원래 문제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인문과 수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2개 쪼개 있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제가 수업 시간에 수리까지 다 풀어줍니다. 이게 계획, 달별 계획이고요. 1년은 이래요. 시간, 수능, 정규반. 정규반은 아마 요 강의실, 여기 사겠죠? 제가 올해도요? 여기서 애들 많이 붙여가지고 여기 좋아해요. 통합 솔루션은 5대 유형을 쭉 보는 거고요. 파이널은 9월부터 10월까지 수능 전 파이널이 있고, 뒤에는 11월 수능 후 파이널이 있습니다. 요게 강의고, 첨삭을 조금 특이하게 합니다. 첨삭은 저는 첨삭을 2번 진행해요. 첨삭을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요. 첨삭 담임 선생님이 배정이 될 거예요. 이분들이
연세가 어머님들보다 조금 많으세요. 제가 지금 40대 후반 가고 있고요. 이분들은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논술 강의 시작한 게 17년째인데 17년 전에 제가 이 바닥에 들어왔을 때 첨삭을 하고 계셨던 팀을 만났고 그 팀과 지금 17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첨삭의 어벤져스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을 봐주실 거예요. 이게 1차고 2차는 제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거고 매주 한 명씩 만나서 이건 제가 글의 전반적인 로직을 봐줄 겁니다. 저는 같은 글을 두 사람이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첨삭 담임 선생님이 봐주실 수 있는 파트가 있고 또 제가 또 다른 시각에서 봐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강사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분들 계시는 건데 저는 어려워요. 저는 강의 시작한 첫 해를 제외한 두 번째부터는 늘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애들을 다 봐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만든 게 작은 부분과 큰 부분을 쪼갰어요. 이게 만약에 잘 안 됐으면은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못 있겠죠. 근데 사실 학림이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 대치동은 인원이 훨씬 많거든요. 이보다 많은 반이 간다 하더라도 이게 분업화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첨삭에는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애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기 첨삭이고 평가해야 돼요. 평가가 어플 씁니다. 어플 이거 우리나라에는 논술 어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한 건 아니고 앱 만드는 회사에 전화해서 개발자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앱이에요. 저도 지금 돈 내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플 보면은 원래 성적에서요 점수 아무짝에 쓰면 없는 겁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와야 돼요. 수능도 마찬가지죠. 100분위가 없으면은 성적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줄 거고 이 데이터를 어머님들도 매주 확인이 가능하시게 어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100점을 주진 않아요. 100점 주면 애가 어떻게 하게요? 100점 받으면 어떡할래? 왠지 뭐 하고 싶어져? 100점 받으면 애들이 내가 그 점 쓰는구나. 더 이상 배울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학원을 끊어요. 100점은 안 주고 70에서 90점 사이에서 제가 주고 100분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100분위 어디다 써먹냐? 우리 애가 상위 4%인지 40%인지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고3 어머님들은 잘 몰라요. 재수생들은 되게 잘합니다. 고등학교 담임하고 9월에 원서 상담을 할 건데 논술 원서를 쓸 때 담임이 갖고 있는 정보가 두 개예요. 수능 모의를 알고 있어요. 육모, 구모 알고 있고 내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상담해서 논술 원서를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아세요?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논술 원서를 쓰는데 담임은 아예 논술 실력을 모르거든요. 이런 거예요. 정시 원서를 쓰는데 정시 점수를 모르는 거예요. 원서 쓰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가장 본질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 원서를 쓰고 애들을 갖다가 강남대성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일선 고등학교의 한계인데 개선이 안 돼요.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당연히 데이터가 있는 거고 논술 실력이 어플에 누적이 돼요. 누적된 거를 가지고서 원서 쓸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높으면은 대학과 학과가 상향 조정될 거고요. 실력이 낮으면은 대학과 학과가 낮게 조정할 거예요. 글쓰기도 중요하지만은 원서를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논술 원서 상담은 담임이 절대 할 수 없고요. 그 아무리 유능한 컨설턴트도 불가능해요. 아이의 글을 매주 봐온 논술 강사가 아니면 상당히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바쁠 때가 논술 파이널 할 때가 아니고 9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원서 상담할 때가 제일 바쁩니다. 이때 개별적으로 다 상담해서 학과와 대학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대충 수업하고 온 것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성과가 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능력만 되면 아까 앞에서 조영경 선생님도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수업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어렵거든요. 수업하는 거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잖아요.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고 실적이 좋은지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대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1분 50초짜리 영상입니다. 여기 21년이었어요. 여기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연대 정문 앞이에요. 매년 아이들 응원하고 격려하러 제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목요 구경할 거면 가요. 요거는 22년 11시 반인데 연대 시험이 3시예요. 3시간 반 전에 제가 애들보다 먼저 갑니다. 가서 아이들 만날 준비를 해요. 부모님이 되게 많으시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헤어진 전 여친 다 옵니다, 진짜. 이 논술 보는 날은요, 가족 화합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예요. 연대 정문 앞 오른쪽 계단 위. 10년 넘게 저 자리에서 아이들 응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온 친구였어요. 친구랑 둘이 같이 왔죠. 엄청 쫄아했어요, 애들. 얘는 졸면서 오더라고요. 잠도 깨워줬습니다. 저를 웃게 한 친구도 있었고, 이 친구는 신촌역에서 걸어오다가 지쳤어요. 한참 쉬다 갔습니다. 제가 워낙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붙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학교 앞에서 이제 줄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줄 서 있는 건 아시죠, 지금? 정말로 가서 진짜 많은 친구들 만나고 응원합니다. 누가 보면 선거운동하는 줄 알 거예요. 이게 올해였습니다. 사람 얼마나 많은지 보이세요? 저렇게 많아서 어머니들 항상 말씀하세요. 올해가 붙을까 싶은데 붙어요. 이건 올해였어요. 시험장에 모든 거 걸고 가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강사가 입구에서 맞아주고 격려해주면은 정말 좋아합니다, 아이들. 매년 모교를 방문하고, 여기 연대.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원래 고대도 갔거든요. 아주 연대랑 고대랑 일부 대학들 제가 매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람 진짜 많은 거 보셨죠? 야, 사람이 사람에 깔려 죽을 수 있겠구나. 그 느낌이 드는 게 학교 앞인데, 그거를 어머님이 보셨더라고요. 잠깐 보이실까요? 여기 뒷면에? 자,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자, 뒷면에 보면 제가 매년 합격사항을 공개하는데, 거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여기. 얘 보면은, 여기 뒷면에 있어요. 보면은, 거기 오른쪽 아래에 홍대하고 서울에도 붙은 어머님께서 보내주셨었어요. 어머님이 엄청 고맙다고 문자 주셨는데, 어머님도 홍대 시험 보는 날 가셨죠. 가서 깜짝 놀랐겠죠. 야, 사람 이렇게 많구나. 이 살벌한 와중에 붙을 수 있을까라고, 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붙어가지고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붙여오고 있어요. 논술 강사는요, 바빠요. 국어 선생님은 국어 강의하면 끝나는데, 논술은 강의하고 상담하고 원서 써주고 그 다음에 시험장까지 찾아가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접점이 되게 많은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진짜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는지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은요, 나머지는 다 대치동이고 중계는 요거가 일요일 저녁만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모레네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쵸? 내일 모레 개강이고, 요 시간에 고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시간 가지고서 제가 1년을 갈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는 거고, 1년 동안 하면은 11월 날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만 차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는, 논술을 붙는 애들은 논술을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논술은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4시간이에요. 제가 4시간 공부하고 매번 붙여왔거든요. 왜 4시간 공부해도 되는 거냐면은, 우리 애들의 경쟁자들이 4시간조차 공부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애들은 논술은 되게 신기한 전형이에요. 애들이 논술을 붙기를 원하지만, 원서 쓰고 돈 내고 시험장 가서 간절하게 붙기 원하지만 공부는 하지 않은 전형이에요. 논술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애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신이 안 되니까 논술을 써요. 써놓고 설마 내가 논술 보겠어? 정시를 가겠지? 이런 태도로 있다가 수능 보는 당일날 아침 한 12시쯤 대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논술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고, 오후가 되면은 논술을 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수능 다음 날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다 떨어지는 게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은 신규생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수능 다음 날이에요. 대부분 애들은, 특히 지방 애들은 공부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딴 애들이 20시간, 30시간 하지 않기 때문에 논술은 딱 4시간이 맥스거든요. 4시간만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할 텐데, 오늘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실 거예요. 또 오시는 건데, 어머님만 열심히 설명회를 듣고 애는 그냥 공부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도 알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 건데, 바로 보고 있으니까 말하기 애매하네. 제가 문과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능 못하고 내신 못해요. 수능 못하고 내신 못하는 친구들이, 야, 논술하자 그러면은, 제가 수능도 못하고 내신도 못하는데 새로운 거 하면은 이것도 못할 것 같으라고 애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반대예요. 수능을 못하고 내신을 못하니까 논술하는 겁니다. 수능 잘하면 논술 필요 없고, 내신 좋아도 논술 필요 없는 겁니다. 수능은 상당 부분이 완성이 돼 있고, 내신은 거의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지금부터 남은 1년을 달린다고 극복이 불가능하지만, 논술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논술은 제일 빨리 시작하는 게 지금이에요. 제가 붙인 애들, 저는 이때 항상 개강합니다. 지금 이제 겨울방학에 개강해서
11개월 공부하고 연대, 성대 다 붙여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싫어해요. 새로운 거 하는 거 싫어합니다. 반면에 어머님은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생부로 갈 수 있는 학선보다 높게 가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요걸 했을 때 연고대까지 보고 싶다라고 판단되신다면은 눈술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 가지 설명 듣고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을 정말 다양하게 대학에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간 일요일 저녁이니까는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결정하셔가지고 이번 주부터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고요. 뒤에 손봉호 선생님이 또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은요 거기 그 상담 신청지 있으시죠? 받으셨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상담 신청지에 어머님 이름하고 아이하고 전화번호 적어주시면은 제가 오늘이나 내일쯤 문자를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언제 통화가 가능하세요? 그래가지고 시간 조율해서 개별적으로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손봉호 선생님 말씀까지 잘 들어보시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저녁에 오신 만큼 많은 정보 얻어가셔가지고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올해 내년에 입시해서 좋은 결과 있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